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금강공업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철강주 아니냐? 강간 만드는 회사 아닌가? 모듈러 테마 붙으면 가끔 튀는 그 종목 아니냐? 그런데 금강공업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오래된 본업입니다. 강간 판넬 가설재. 즉 건설 경기와 산업 경기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는 전통 제조업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 먹거리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로 모듈러 건축입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이른바 OSC와 연결되는 그 영역입니다. 정부도 최근 제도 정비와 특별법 추진 시범 사업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스토리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금강공업을 볼 때는 실적이 좋은 회사냐? 이 질문 하나만 던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존 사업은 흔들리고 있는데 모듈러라는 신성장 스토리가 그 약점을 덮을 만큼 커지고 있느냐?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1. 금강공업은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 금강공업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이고 전통적으로는 관광과 건설용 자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최근 공시에서 드러난 조직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철강 영업팀이 33.69%, 판넬 가설재 영업팀이 62.92%, 모듈러 영업팀이 3.00% 수준입니다. 즉 지금 당장 회사 전체를 좌우하는 건 여전히 판넬 가설재와 철강 쪽이지 모듈러가 아닙니다. 모듈러는 아직 비중이 작지만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보게 만드는 스토리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금강공업은 아직 모듈러 회사로 완전히 변신한 기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제조업 기반 위에 모듈러를 얹어서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늘 이중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적 시즌에는 전통 사업의 부진이 보이고 테마 장세에서는 모듈러 기대감이 부각됩니다. 즉 이 종목은 실적주처럼 보면 답답하고 테마주처럼만 보면 위험합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최근 실적은 어땠나 숫자부터 냉정하게 보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2026년 2월 공시된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입니다. 매출은 8,021억 8,022억 원 수준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4억 9,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2%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73억 5,354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법인 세차감정계속 사업이익도 적자입니다. 이 숫자는 무슨 뜻이냐?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버텼는데 안쪽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회사 측 설명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방 산업 침체와 시장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판넬 부문, 특히 국내 알폼 임대 사업과 강간 부문에서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가 발생했고 판넬 부문 유형 자산 손상이 반영되면서 순손익이 손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건설 관련 전통 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은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불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공업의 본업이 여전히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듈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회사 돈줄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 사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이 흔들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모듈러 성장으로 이걸 덮을 수 있나? 3. 그런데 왜 시장은 금강공업을 다시 보나 모듈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강공업을 살려주는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바로 모듈러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강공업의 2025년 모듈러 사업부 매출은 138억 원으로 2024년 76억 원 대비 81.6%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아직 작지만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방향성은 분명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꽂히는 포인트는 단순 매출 숫자 자체보다도 증가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작은 사업이 커지는 초입 구간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사업은 원래 금강공업 전체를 당장 먹여 살릴 정도의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은 두나 새로운 사업은 고성장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늘 후자 쪽에 프리미엄을 붙이려고 합니다. 4. 실제 공시로 본 모듈러 수주 흐름. 스토리만 보면 안 되고 실제 계약을 봐야 합니다. 먼저 2026년 1월 7일 금강공업은 금오리조트와 약 104억 3,52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용은 금호리조트 아산 2차 모듈러 리조트 단지 개발 사업 신축 공사 중 모듈러 제작 및 설치 공사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충남 아산시입니다. 또 2025년 5월에는 기마공고 모듈러 생활관 제작 및 설치 계약도 공시했는데 계약 금액은 117억 7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6% 수준입니다. 이 역시 학교생활관 계열의 모듈러 수주입니다. 이 두 공시를 보면 금강공업의 모듈러 사업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학교생활관리조트처럼 적용처가 다양해지는 흐름도 읽힙니다. 이는 곧 모듈러가 공공에만 묶여 있지 않고 민간 프로젝트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웁니다. 5. 정책 환경도 금강공업에 불리하지 않다. 여기서 금강공업을 더 세게 밀어주는 건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 수립, 공공부문 우선 적용 권장, 생산인증제도와 건축인증제도 도입, 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표준과 인증 제도 기반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2026년 정책 방향에서는 상반기 중 모듈러 매입 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과 가격 산정 방안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확인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연간 3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 구상도 언급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듈러 산업은 그냥 기술만 좋다고 커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공법, 인증, 설계 기준, 가격 산정 체계, 발주 방식, 공공 실증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판 자체를 깔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금강공업 같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업황의 바람이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정책 좋고 수주 있고 모듈러 성장 중이면 그냥 좋은 종목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째, 모듈러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해도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습니다. 2025년 기준 1.72%, 2025년 3분기 조직별 매출 비중 기준으로도 3% 수준입니다. 지금 회사의 이익을 뒤흔드는 건 여전히 판넬 가설제와 철강 사업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의 부진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2025년 실적 악화 배경이 단순 일회성 쇼크가 아니라 전방 산업 침체와 경쟁 심화, 단가 하락, 물량 감소, 자산 손상 반영까지 겹친 구조적 문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한두 번의 모듈러 수주만으로 프리미엄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셋째, 별도 기준으로는 수익성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별도 기준 영업적자 흐름이 이어졌고 손실폭이 확대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결 실적만 보면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본체의 체력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금강공업은 지금 좋아지는 회사라기보다 정확히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본체 실적이 못 따라오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7. 최근 주총과 정관 변경에서 읽히는 메시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2025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됐고 신규 사내이사와 신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또 사업 목적에는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이 추가됐습니다. 회사 설명은 연구개발 활동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회사가 단순 제조업 틀에만 머무르기보다 기술 신규 사업 쪽의 명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은 보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사업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총 안건이나 정관 변경은 방향성의 힌트일 뿐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반복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8.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가? 이제 주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금강공업은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에서는 약하고 테마 장세에서는 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놓고 보면 2025년 실적은 좋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듈러라는 키워드가 살아나는 날에는 정책, 수주, 사업 확장 기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기존 사업 부진은 다들 아는데 모듈러가 생각보다 빨리 커지는 것 아니냐? 이 기대가 붙는 순간 주가는 실적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듈러 매출 비중이 아직 너무 작은데 실적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이 의문이 커지는 순간 주가는 다시 냉정해집니다.
즉, 이 종목은 방향이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뉴스 하나로 급등할 수 있지만 그 뉴스가 실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종목. 이게 금강공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듈러 테마니까 간다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대로 실적 안 좋으니 끝났다로 잘라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나눠보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구간입니다. 금강공업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모듈러 관련 정책이 실제 발주와 시범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금강공업이 민간 리조트 학교생활관 같은 실제 공급 계약을 추가로 보여준다면 시장은 이 회사가 진짜로 모듈러 수혜주가 맞다는 확신을 조금씩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매출 138억 원에서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림이 보이면 지금은 13%대인 비중이 의미 있게 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혹은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모듈러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본업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리면서도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뉴스 때 급등하고 실적 확인 때 식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모듈러 기대는 살아있지만 실제 숫자 개선 속도가 느리고 판넬 강간 사업의 부진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시장은 결국 테마는 좋은데 본체가 약하다는 결론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손상 같은 비경상 요인이 또 부각되거나 수익성 악화가 구조적이라고 판단되면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10.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제 판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업은 지금 확정된 실적 턴어라운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과 수주를 타고 재평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적 후보군에는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주는 실적이 따라오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강공업은 지금 그보다는 기대가 먼저 주가를 흔드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가 유리하냐? 장기적으로 숫자만 보고 묵직하게 가는 투자자에게는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뉴스, 공시, 정책 모멘텀의 강도를 보고 대응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확신으로 버티는 종목보다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10일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강공업은 기존 강간판 넬가설제 중심 사업의 부진으로 2025년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순손실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듈러 사업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금오리조트와 학교생활관 수주 등 실제 계약도 확인됐으며 정부 역시 모듈러 특별법과 공공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 리스크와 성장 스토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종목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금강공업은 지금 좋아진 회사라기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시험받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모듈러 수주가 추가로 이어지는지, 정책이 실제 발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전통 사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까지 방어해내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이 종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